신라 서라벌의 역사를 간직한 천년의 고도 경주. 지역 전체가 박물관이라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역사 유적이 분포해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신라의 궁궐이 있었던 중요한 위치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못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 만나는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 건축 보물찾기. 그 네 번째 답사지는 신라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품은 연못 안압지, 아니 동궁과 월지입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안압지로 알고 계신 동궁과 월지입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위치한 연못으로 사람의 손으로 파서 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궁전 누각과 인공 연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패망 이후에 폐허가 된 궁궐 정원에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든 것을 보고 문인들이 탄식하면서 지어준 별칭이 안압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원래 이름을 불러주기로 약속하면서 천년의 역사가 깃든 동궁과 월지,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월지의 정식 이름은 임해전지입니다. 임해전이라는 건물에 딸린 정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임해전은 왕이 있는 월성에서 태자의 공간인 동궁에 속해 있던 건물로 바다 가까이에 있는 궁전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중국 전설에 나오는 복례산은 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는 신성한 산인데요. 이 산을 본떠 임해전을, 그리고 바다를 나타내기 위해 임해전지, 즉 월지를 만든 셈입니다. 임해전은 현재 터만 남아있지만 발굴 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건물 3동은 복원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었는데요. 나무로 만든 주사위인 목재 주령구라든지 화려한 가위, 그리고 덩굴 무늬가 새겨진 기와인 보상화문전 등이 발견되어서 이곳 임해전이 매우 화려한 건물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동궁과 월지는 1974년 준설 작업으로 간략한 조사만 시행하려 했다가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1975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발굴을 진행하여 15,000여 점의 유물을 건져냈습니다. 연못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것들이라 보존 상태도 좋고 양도 많아서 이 유물들의 보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 월지관을 따로 만들어 보존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귀족들이 술자리 게임에 활용하던 주사위인 주령구가 출토돼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누각과 정자를 포괄하는 누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누는 중첩시켜서 쌓아 올린 집이고 정은 잠시 쉬어 놀다 가는 곳으로 풀이하게 됩니다. 즉, 누는 형상에 따라, 정은 기능에 따라 정의한 건데 보통은 누와 정이 어느 정도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지어본다면 누는 비교적 큰 규모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정치, 행사, 연회 등 정치적인 장이 된 장소이고 정은 누보다 작은 규모로서 사적인 생활의 장소인 거죠. 예전에는 이런 장소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무배를 띄우기도 했고 신라 말기에는 경순왕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을 위해 연회를 연 역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지는 신라 문무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삼국사기 문무왕 편에는 궁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기록돼 있고 동궁여지 승남에도 문무왕이 궁궐 안에 못을 파고 돌을 쌓아 산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죠. 실제로 문무왕 때에는 왕궁의 연못인 월지와 주변 건물에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연회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려에 황복하기 전 태조 왕건을 초청해 연회를 베푼 곳 또한 이곳이었습니다. 월지는 동서로는 200m, 남북으로는 180m, 둘레는 1000m에 이르는 큰 연못입니다. 전체 모양은 커다란 갈고리와 비슷하고 연못 안에는 크고 작은 3개의 섬과 12개의 봉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물을 끌어오는 도랑인 도수로와 물이 빠지는 배수로, 연못의 기슭과 섬이 깎이거나 패이지 않도록 처리한 시설 등이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궁과 월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신라 때의 궁전인 임해전이 있었던 자리로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는데 현재 연못가에 3개의 건물만이 복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로 옛날에는 이곳을 통해 물이 흘러들었습니다. 수로의 입구에 놓여있는 수조는 화강석으로 만들었는데 40cm 높이의 차이를 두고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는 흐르는 물을 모아서 폭포를 이루고 물이 연못으로 흐르도록 구성해서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동궁과 월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는 막혀 있지만 이곳은 원래 안압지의 물이 빠져나가던 배수로입니다. 안압지 안에 있는 섬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살았다고 전해오는 삼신산을 표현한 것으로 신선 사상이 녹아있는 조경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연못가에는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12개의 봉우리를 만들었고 옛날에는 이곳에 사슴이나 사냥, 거위 등의 동물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물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건물 부분과 연못이 맞닿는 부분을 직각으로 만든 까닭은 땅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즉 연못은 바다를 상징하고 건물이 있는 터들은 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음양오행 사상이 반영된 것인데요. 이후 조선시대부터는 연못의 모양이 방형, 즉 사각의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 사각의 형태는 땅, 즉 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연못 속의 작은 원형의 섬은 하늘, 즉 양을 상징하게 됩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 지방의 우주관을 반영한 형태입니다. 한국의 원림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해석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일체감을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산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 최소의 인공물만을 더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곳 동궁과 월지야말로 그런 동양적 사고방식이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흥망성쇠, 고려와 조선을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이곳 동궁과 월지. 이곳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깃든 경주의 보물, 동궁과 월지를 둘러봤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곳을 연인끼리 반드시 가봐야 할 필수 관광 코스로 여기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천년 전의 모습, 그 중에서도 일부의 경관에 불과하다는 점에 생각이 미칠 때면 그 압도적이었을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품은 아름다운 궁궐과 연못, 동궁과 월지, 한국 건축 보물찾기가 발견한 4번째 보물이었습니다.